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에선 이미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 전세와 월세 비율이 역전됐고 지난해에는 월세가 60.3 그리고 전세가 39.7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현상 탓에 이른바 전세 종말론은 이번 정부 이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전세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이제 전세 시장은 이제 가는 겁니다. 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 누구 탓에 전세 물건이 귀해지게 된 날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저금리가 낳은 전세 소멸 현상. 윤희숙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 소멸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럴지 이 국민인보가 집주인 160명 중 전세 임대를 하는 134명에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의향을 물었더니 90% 이상이 그럴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대차 3법 등으로 임대인 부담이 확대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조사됐는데요. 실제로 월세 시장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면 그렇다면 세입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전셋값이 6억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이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은 2억 원을 걸고 나머지 4억 원을 월세로 낸다 치면 전월세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해 매달 133만 원, 연간 1,596만 원을 월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4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금리 2.5%로 대출받아 전세로 산다면 주거비는 매달 약 83만 원, 연간 1,000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매달 소득에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고 그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가 늦춰진다면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이 과연 세입자 보호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이제 정치권의 고민은 임대차 3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아니라 입법 보완을 향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1회 갱신권을 행사한 이후 신규 계약 시 인상률에 관한 규정과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제도 나름대로 저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전세가 소멸되질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긴급 대응하겠다던 그 약속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